네, 소프트웨어의 세 번째 유틸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리티는 이제 좀 보안 쪽으로도 관련이 있어서 요 백신을 보안에서도 가르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유틸리티로 백신을 넣었습니다. 자, 유틸리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용 빈도수가 높은데 또 하는 역할도 좀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운영체제만큼 취급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좀, 빈도수도 높다는 것도 또 요즘에서 얘기하는 거지, 또 이거, 유틸리티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꼭 굳이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프로그램들 패키지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운용을 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백신, 압축,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루틴, 반복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신, 압축, 디스크 관리, 기타는 뭐 제가 볼 때는 아크로벳 리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를 검색하고 치료하고 예방한다. 검색, 치료, 예방. 백신. 압축 파일의 확장자를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파일의 용량을 줄여 사용 공간, 가용 공간을 늘려준다. 디스크 관리는 뭐 디스크의 오류를 검사하거나 또는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모아서 조각 모음을 해주고 빠르게 해주고 필요 없는 파일들을 지워서 정리를 해서 가용 공간을 늘려주는 거고, 백업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복사해 두는 거죠. 기타는 이제 뭐 아크로벳 리더라고 해서 PDF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형태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DF를 보는 프로그램이다. 자, 문제를 바로 그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전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하는 거고요. 컴퓨터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해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다는 아닙니다. 바이러스 없이도 저도 바이러스 안 깔고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압축, 윈도우즈에서 자체적으로 또 압축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 이 주목적이라는 개념도 조금 좀 어중간합니다. 뭐가 주목적인지는 좀 아무튼 필수적이라는 말을 좀 포커스를 잡으시고요. 하드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다. 유틸리티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윈도우즈 디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코드를 잡아주는 프로그램이죠. 여기 스파이웨어 같은 프로그램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알집, 압축, 그죠? 메모장. 자, 메모장을 꼭 유틸리티로 넣는다. 그건 좀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메모장의 특징은요. 일부만 서식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꼴 크기를 12로 바꿨다. 그러면 영역을 잡고 바꿔도 영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글꼴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있고, 그 다음에 메모장은 그림 삽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백신 맞습니다. PDF는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이라고 해서 PDF 파일을 보는 거죠. 여기는 똑같고요. 3번에 보시면은 이제 V3는 치료를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방, 검사, 치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웹서버에 파일 같은 걸 올릴 때 사용하는 거죠. FTP는 인터넷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확실한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온 게 압축이에요. 하드디스크 압축을 해서 가용 공간을 늘려나는 거죠. 예. 이 가용 공간이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가용 공간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같은 데서 파일 첨부를 할 때 업로드와 다운로드 하는 시간이 압축이 돼서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죠. 저도 이런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원체 인터넷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을 하게 되면 하나로 합축이 돼서 파일 관리하기가 좀 쉬워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에 대한 오해 한번 볼게요. 압축을 여러 번 실시하면 파일의 용량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위의 압축 프로그램과 별도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자체 압축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지 영상 표준 압축 기술 국제 JPG, 동영상 표준 압축 기술 MPG라는 별도의 자체 압축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르죠. 아시겠어요? 종류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나 소리 같은 파일들은 자체 압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하더라도 전혀 용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다음에 파일 형식 중에서 압축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신 것처럼 SAS 틀렸고요. 그 다음에 zip 파일과 같은 압축된 파일들을 뭐라고 하냐? 그죠?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아카이브. 아시겠어요? 압축한 파일들을 우리가 아카이브. 그죠? 이것은 뭐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를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압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 7은 기본적으로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윈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파일을 압축하는 목적은 저장 공간 및 통신 시간 절감 맞고요. 이거 맞습니다. 압축 파일을 재압축하는 방식으로 크기를 계속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압축 효과가 없죠. 자, 압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을 함으로써 용량을 효율적으로 파일을 전송하고 빠르게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웨이브는 소리 파일인데요. 전혀 압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파일 중에서 용량이 가장 커요. 파일 압축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파일 압축은 압축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알겠어요? 뭐 ARJ, 윈집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압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 정지 영상 데이터는 압축할 수 있으나 동영상 데이터는 압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압축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축 기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지 영상은 JPEG고 동영상은 MPEG.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할 압축이라는 건 이제 용량을 나눠 가지고 일정 크기만큼 해서 A, B, C, D 따로따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압축 기술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있어요. 자체적인 압축 기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압축 방식을 재압축하면 크기가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설명드렸죠? 틀렸고. 그죠? 디스크 저장 공간 효율에서 압축을 사용한다. 감염된 파일을 압축하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그러면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 왜 배워요? 그죠? 압축만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백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신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예방 검사 치료 꼭 알아두시고 알약 V3 아무튼 V3 안철수 씨 좀 요즘 많이 고전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외국에서 나오는 노턴 안티바이러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또는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세계적인 부분을 확실한 구분을 이번 참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뭐냐? 감염 대상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 파일이나 그런 게 있어야 감염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번영하여 자신을 복제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얘기한다. 그죠? 변형하고 복제까지 같이 하는 거. 감염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려면 감염 대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활동 영역에 따라 이런 문제도 안 나왔으면 좋은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하고 파일 같이 하는 거, 매크로, MS 오피스 문서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요 네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요. 간염 경로는 이제 상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불법 복제하면 왜? 불법 복제한 것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 사용, 네트워크를 위한 공유, 전자메일의 간염, 이동 디스크의 사용에 대한 간염,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원바이러스예요. 원바이러스. 원바이러스는 간염 대상이 없고요. 예, 그냥 자신의 복제를 해가지고 파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좀 힘들게 하냐. 예, 시스템에 부활을 해서 시스템 스스로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하면은 3개를 까요. 2개를 요구를 하고 4개가 또 8개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일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새로운 일을 요구를 하더라도 알아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뭐 파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형하고 복제를 하는 것 자체가 파괴죠. 파괴. 독자적 실행 능력이 있어 간염 대상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마비하거나 마비시키나 파괴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자기 복제를 통해서 시스템의 부하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마비되는 것이 뭐냐? 웜이다. 꼭 알아두세요. 요즘 바이러스는 대부분 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이거 이제 아시죠? 옛날 그 고전 이야기. 목마 안에 사람 집어넣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악성 코드가 몰래 숨겨져 있어 컴퓨터를 원격으로 정보를 빼가거나 파괴하는 아주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파괴예요. 바이러스처럼. 여기도 매개체가 필요 없고 이제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바로 그냥 이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격을 통해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게임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트로이 목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이 있죠.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간염 대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고 이것은 파괴는 안 하고 마비만 시키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비슷한 용어도 좀 빨리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스파이웨어는 뭐냐? 사용자 몰래 시스템에 스파이처럼 침투해서 개인정보나 조직의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코드다. 트라이목마 형태를 가장 많이 띄고 있다. 애드웨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좋은 경우에 애드웨어도 있고 나쁜 경우에 애드웨어도 있다. 여기서는 이제 쓸데없이 광고창이 뜨거나 막 익스플로러나 막 기타 웹브라우저가 막 서너 차씩 막 툭 뜨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드로퍼는 드롭을 시키는 사람, 그죠? 그래서 실행되면 바이러스를 드롭이라는 하고 표시하면서 실행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드로퍼 파일은 바이러스를 생성하거나 실행하고 사용자 시스템을 감염시킨 다음에 드로퍼는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법은 상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의심되는 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실행시키는 게 좋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이 말은 정기적 검사는 아실 것 같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한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라는 건 제가 한 달 전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A를 샀어요. A사에서. 그러면 한 달 후에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치료 못합니다. 한 달 전 거라서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나오면 이제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 정보를 계속 심어줘서 치료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복제를 통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감염시켜 해당 프로그램 다른 데이터를 파괴한다. 보통 소프트웨어 형태로 감염되나 메일이나 첨부 파일의 감염 확률이 매우 작다. 아니에요. 메일이나 첨부 파일도 감염이 높습니다. 그죠? 인터넷 공개 자료실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때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채팅이나 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상식으로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이나 워드 같은 파일을 걸리는 바이러스, 문서에 걸리는 유일한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2007 버전 이후부터 엑셀에서는 매크로가 있는 파일과 매크로가 없는 파일 이 두 개를 나눠놔서 저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매크로가 없으면 XLSX, 매크로가 있으면 XLSM 이렇게 매크로의 이니셜을 붙이는 거죠. 자,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다운로드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전자우편에 대한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백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보세요. 바이러스가 없어지나. 그죠? 네, 나머지는 맞고요. 컴퓨터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 장악 경보를 남발할 수 있다.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은요.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건 보안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악성 코드하고는 관련이 없죠. 답은 2번이 되겠네. 나머지는 다 나쁜 놈이고 얘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간염을 대상을 갖고 있지 않으나 연속적으로 자기 복제해 시스템의 부하 힘들게 해서 하는 건 원바이러스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악성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이어월은 이것은 방화벽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방화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인트라넷에서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방화벽 뒤에서 한번 보안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건 좀 상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복제, 은폐 숨어있죠? 파괴하죠? 치료를 지가 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답은 2번 치료. 이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저장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치료 이렇게 치료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용어 4장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